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의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번 주 내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특히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차관에게 항소와 관련해 2번이나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중히 검토하란 말 자체가 사실상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를 위한 외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 7,800억 원 중 약 7,400억 원을 포기했다며 정 장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고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과 정 장관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이며 법무부 장관을 지휘할 수 있는 인사권자입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400번 넘게 언급되었고요.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상 누구라는 것은 국민들이 압니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어떤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방금 이제 정성호 장관이 이제 말한 것처럼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 이제 과정 전반에 대한 걸 정치 보복 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김만배 씨 등 이 주요 피고인들은 유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수사이자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미 끝났을 사건인데도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하기 위해 억지로 엮으면서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또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친윤 검찰 세력의 조직적인 항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정치수사, 조작수사 해도 된다고 믿고 오랫동안 그렇게 온 검사들이 검찰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검찰청 해체 정당성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결국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이 지난 7일에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를 했고요. 이 사태가 벌어진 지 5일 만인 엊그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공소 취소제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반발하며 항명을 일으킨 검사들을 바로잡겠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없어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도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추경호 체포동의안. 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민생법안 50여 건을 처리를 했고 막판에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네, 바로 이 체포 동의안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이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체포 동의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돼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지고 있어 실제 표결이 이루어지면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추 의원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네, 추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이 특검의 주장은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엄 사태 당일 국회에 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에 의원들과 같이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비상계엄에 협조하기로 했다면 의원들에게 당시 당사에 머무르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특검이 자신과 관련된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을 비롯해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하자 무리한 짜맞추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생협의체 공전. 네, 이 앞서 여야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이 네.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갈등을 빚으면서 아직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과의 높은 관세가 여전히 철강 산업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이라던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등 이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인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민생경제협의체에서만큼은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고 민주당이 제안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협치를 말해놓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이제 와서 또다시 협치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기 전에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합의부터 먼저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